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400년) 된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강에는 유유자적 나룻배가 흐른다. 17세기 일본의 모든 것이 아직 그곳에 있다. 대한항공 일본 오카야마 주 7회 매일 오전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실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기가진이 신나는 음악 틀어줘.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진이야, 국내 시황 알려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며 말 한마디로 주식 정보에서 음악 감상까지. 인공지능 TV 기가진이. 비플 테크놀로지 KT. 가입 문의 100번.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증이 톡톡 김치 톡 올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왜 악사가 마이키즈 할인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죠?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도 줄어드니까. 악사 마이키즈 할인 특약. 지금 전화하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유저 도현입니다. 여러분, 타기 좋은 날이에요. 응? 뭘 타죠? 가을? 썸? 총 1억 롯데 상품권 타야죠.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가격 뷰티풀. 혜택 원더풀. 하이마트로 가요.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한번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시죠. 이종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 의원은 잘 모르지만 몇 번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는 의원 같아요. 그죠? 지금 저한테 지금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평가는 아니고요. 개인 의원에 대한 평가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평론 하시죠? 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죠? 네. 예. 오늘 이슈는 뭐로 이야기할까요? 시비여천가 또는 핑비여천가. 12여천가 그럴 때 저는 시비를 건 적이 없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저는 시비여천가가 좋아서 시비여천가 붙였더니. 예. 우리 저기 스튜디오 밖에 계신 감독님께서는. 예. 핑비여천가도 괜찮다. 핑비여천가요? 예. 이게 누군가를 이제 찬양하는 건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 예. 핑. 시진핑의 핑. 예.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게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중국 내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시진핑 주석을 거의 찬양하는 수준으로 칭찬을 하는 그런 또 이 좀 기이한 광경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 경쟁의 경현장이 됐다. 어떤 식으로 칭찬하고 있습니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차이지 베이징시 당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 주석이 이번에 이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이은 세 번째 역사적인 도약이다. 거의 그러니까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급으로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그 잉융 상하이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 주석의 리더십은 중국의 최근 성취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다. 빼면 안 된다. 왔다야 막 나가네요 이제. 예. 그다음에 리홍중 텐진시 당서기 경우는 이 시 주석이 이야기한 이 본인의 사상이 있잖아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거대하며 비전이 담긴 이런 시대의 개척자다. 참. 예. 저라도 뭐 시진핑 주석이 잘 보이려면 그래도 북한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위대한 수령 뭐
위대한 수령. 예, 뭐 이렇게 막 가잖아요. 예. 김정은도 지금 거의 그렇게 지금 막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뭐 더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제가 괜히 또 말실수하면 안 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게 신창타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새로운 노만? 뭐 이제 그런 거죠. 예. 근데 당 대회 개막 연설이 있었어요. 지난 18일에. 그런데 무려 3시간 24분에 걸쳐서 이거를 이제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일종의 이제 통치 이념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또 69차례나 언급을 해서 이게 뭐 거의 지금 이제 새로운 용어로 시진핑 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럴 정도로 이제 그 시진핑의 사상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미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내용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샤오강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샤오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뭐 사람이 중심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뭐 국민 행복 시대.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렇죠. 소강 사회를 이루겠다. 샤오강 사회다. 유치원생들도 다 보게 했나요? 글쎄요. 이걸 보게 했다라고 봐야 될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다분히 보게 했겠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중국의 그 트위터 있잖아요. 웨이보라고 하는 것. 거기 이제 SNS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생중계 시 주석의 연설 생중계를 시청하는 인증사진을 그렇게 올리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하고 난 다음에 인증사진 올리듯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좀 뭔가 충성 경쟁의 그 한 일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는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유치원생들이 TV 앞에서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유아용 의자 있잖아요. 작은 의자. 거기 쫙 쪼르륵 앉아서 이 보는 사진이 올랐어요. 그런데 무려 3시간 24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연설이. 애들이 그걸 앉아서 제대로 다 볼 수 있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 좀 예를 들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선생님에게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과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그냥 꾹 참고 앉아서 그냥 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린아이들에게 3시간 20분은 좀 사실은 너무 좀 긴 시간이긴 하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이렇게 전부 다 그 핑비어 청가를 부르고 12여 청가를 불렀다면 그러면 이제 뭐 시진핑의 시대다. 그러면 시진핑의 권력 장악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이번에 이제 전국 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어쩌면 약간 도전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작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 이게 완전히 시 주석의 황제 대관식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잉일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막 찬사를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이 권력이 공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전국 대표 회의 때 시 주석의 이 권력이 거의 정점에 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10년마다 이렇게 지도자를 물갈이 하잖아요. 그 지금 이번에는 차기 지도자급으로 부상한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너무 불확실하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제 이 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최측근인 천민얼 중칭 그러니까 중칭 시지 중경 그냥 한자로 서기죠. 그 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이제 또 열리는데 그때 총서기에 취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10년 주기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주석으로까지 오르지 않겠냐 하고는 관측이긴 한데 모르죠, 뭐 사실은. 아니 지금 황제로 오르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2인자를 좀 키우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군요. 물론 딱 한 사람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어떤 안보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저께는 한국의 환율에 대해서 조작국은 아니다. 환율 조작국은 아니다.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과 LG의 세탁기죠. 세탁기 문제를 놓고 ITC가 미국 그 국제무역위원회입니다. 1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산 수입 세탁기로 인해서 미국 세탁기 산업이 피해보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공청회를 열고 양국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과연 잘못되면은 표적 덤핑 판정이 나서 관세를 크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전기창 변호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이프가드 조치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취자분들에게. 네네, 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량이 급증해서 네.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뭐 초래할 위협이 있는 경우에 그 한시적으로 뭐 관세나 수량 제한의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한 나라가 아니고 뭐 글로벌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그 국가에 대해서 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세이프가드 말 그대로 자국 산업을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가드라인을 만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반덤핑 관세와 같은 내용은 아니죠? 네네, 이게 좀 다릅니다. 미국은 뭐 이미 2013년부터 우리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하고 상계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예. 우리 측이 또 WTO 제소에서 승소한 바가 있는데 이 세이프가드란 이 무역구제 한 종류입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예. 이 반덤핑하고 상계관세는 사실 그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 불공정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세이프가드는 그렇지 않고 수출하는 나라가 어떤 그런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입량이 급증해서 수입국 산업에 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런 위협이 있는 경우에 예. 취하는 조치입니다. 예. 어제 밤 10시부터 워싱턴 사무소, ITC 사무소에서 이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결론은 내년 2월 초에 나올 겁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 뭐 이게 예측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렇군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공청회 크게 두 번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 심각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인저리 히어링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10월 초에 이미 긍정 판정이 나서 예. 그 다음 단계인 이게 이제 피해가 났으니까 어떻게 구제 조치를 만들 것인지 그거에 예. 대한 공청회가 이제 있었던 레메디 히어링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건지, 예. 쿼터를 부과할 건지, 예. 관세라면 뭐 관세율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업계 입장을 청취하는 뭐 그런 그 공청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열린 거는 레메디 히어링이네요. 어떻게 구제를 할 건지. 예. 그럼 이제 맞습니다. 방금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제 방식은 두 가지다. 수입 물량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하는 물량은 열어놓되 거기에 관세를 물릴 것인지. 맞습니다. 예. 우리 전기창 변호사께서 지난번 2013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활동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지금 미국 쪽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미국 가전업체들이 ITC에 제출한 보고서 지금 히어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3년간 50% 관세 부과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거는 우선은 이 3년간 50%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제소를 한 월풀의 주장이고요. 네네. 이 세이프가드 조사는 아시겠지만 뭐 법적인 것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효과, 즉 무역 효과에 대한 것이 좀 판정의 그 주를 이룹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3년간 50%라고 하는 건 이제 월풀이 자기네들이 주장하기에 네. 한국산 세탁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과 LG의 세탁기 때문에 예.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네. 이거를 보전할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관세율이 3년간 필요하다. 요거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겠죠. 예,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 삼성과 LG 입장에서 우리 전기창 변호사님하고 일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았거든요. 네네. 보니까 어제 히어링에 자료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쉐라 아란노프라고 해서 네네. 이분이 카운슬러 삼성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이분이 과거 2013년도 그때 분쟁이 있을 때 이 ITC 위원회 커미셔너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군요. 예, 예, 제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WTO에 제소할 때 이제 같이 일했던 변호사 분들하고 지금 거기는 아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은 아니고요. 예. 이런 미국 내 여러 가지 주지사라든지 또 옛날에 ITC에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장관 출신 분들이 상당히 한국 삼성과 LG에 대해서 지금 삼성과 LG가 오하이오에 있는 홀풀 공장과 맞먹는 고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디펜스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이게 이제 ITC에서 이제 피해가 있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의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보냅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무역 구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내 소비자들한테는 불리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입산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들한테 관세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WTO가 규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한다면 좀 더 많은 피해가 자국의 소비자들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에 추구했던 어떤 자국 내 어떤 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좀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건 상당히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차 청문회 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벌써 위해 요인이 있다라고 판정이 난 상태고 지금은 이제 2차로 들어가서 양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를 매길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관세를 갈 것인지 쿼터로 갈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관세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네요. 그죠? 네네. 이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거기에 또 여러 가지 WTO 협정상에 좀 룰이 있는데요. 쿼터로 가는 거는 과거 수입했던 거에서 너무 깎거나 이러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 월풀이 제시한 대로 관세 쪽으로 좀 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사실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든 2차 청문회에서 그다음에 커미셔너의 판정이 나든 우리 정기창 변호사님이 이 건을 가지고 WTO에 가져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WTO 제소하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예.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겠지만 정부 간의 문제입니다. WTO 문제. 물론 정부 간의 문제이지만 정기창 변호사님이 김현종 지금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혹시? 예.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지만 WTO 사무국에 계셨잖아요, 조금 전까지. 저희 김현종 부부장님께서요. 네네, 상소기구 위원을 하셨습니다. 예, 삼성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WTO에 계시다가 다시 이번에 외교통상본부로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기창 변호사 부분을 비롯해서 물론 정부 쪽에서 가야 되지만 민간의 협조를 구해서 대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WTO의 분쟁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이 우리의 수출 기업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상대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이제 WTO 협정 분쟁 해결 기구에서 이제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덤핑 상계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를 또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창의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WTO 협정에 좀 위배되는 소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공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은 이렇게 문제를 던져놓고 합의를 보고 세틀먼트를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WTO가 다자 체제라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고 상소기구라고 하는 제도까지 갖추어진 국제재판 기구 중에서 하나 발달된 곳인데요. 미국이 거기에서 가장 많은 피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보복 또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일단 걸어놓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룰 베이스대로 규정대로 그렇군요. 일반적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봐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멕시코에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이 이 문제를 거는 거 아니에요? 나프타를 통해서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 아닌가요?
네. 멕시코에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건에 한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이렇게 고려 요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세한 거는 업계에서 사실 아실 걸로 알고요. 예. 앞으로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미리 많은 공부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였습니다. 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